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럼 제목만 제가,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제2의 박정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 부흥으로 G5 국가로 임기중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산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계획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진공대 등을 완전히 백지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장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대를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병제를 시행하여 백령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친중,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중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탱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양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한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12번째, 인구정책을 계획하고 노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13번째, 교육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일청 강화하겠습니다. 14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구자 방송인데요. 지금 다음 차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당했다는 것을 우리 심재동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헌정이 중단된 상태,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선에 나와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명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 그다음에 당론으로까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해서 굉장히 이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위 우리가 법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순식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그것도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제 현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면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윤석열 야권의 지지율 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월 이상을 지금 옥에 가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 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애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는다. 이건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문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나 아직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 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보궐선거가 그런 겁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에 다시 복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도저히 그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개성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상당히 네. 쇼킹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뭐 아 그게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지 않습니까? 저 없이 물러난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우파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네. 뭐 대통령의 사면 문제, 복권 문제는 뭐 이렇게 뜨거운 감자야. 어렵지 않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제동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네. 그러니까 복귀, 네.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네. 상당한 예. 우리 국민들에게 예.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예. 굉장히 지금 와닿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들 하시죠. 자, 봉주방송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기념인데 우리 심우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제가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체성 복원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그 근대화 대통령의 명예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8.15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또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체성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위에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거 명예회복을 시키기인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요 저 광화문 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좌파들이 번잡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단을 높이 씌워서 동상을 씌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좌파들은 물론 반대하겠지만은 저는 기어코 그럼 씌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움으로써 우리 젊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담을 거예요. 왜 동상을 세울 것이며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확연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한민국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두 분을 위협을 저런 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 예. 그 두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확실한 보고는 있다니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G5 국가를 제가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 네, 영방송인데요. 예.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은 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 드시는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그냥 63대 36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이걸 벽을 어떻게 뚫고 그 뭐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거나 뭐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한 실제입니다. 언론들은 외면하고 막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도 출마 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부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예?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의 속성이 예? 너무 그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 대통령 그 선거의 드루킹 여론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울산 지방선거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30년 친구 뭐 꼭 당선되면 소운이 없겠다. 이 한마디에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유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사회로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로 선거들 부정 없이 치렀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이제 개연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개연성이 높다 이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뭐 배춘희 투표가 누고 수표가 붙고 있는데 저는 그거 세세하게 그 증거를 제가 분석하고 그런 학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 이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걸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규명해서 부정선거 알면 아닌 거로 깨끗이 종기를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면 이거 관련돼서 뭐 전부 다 그걸 다 뒤집어야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선거 부정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내에 가능한 그 검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한 그걸 지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 또 사정이 있겠지만은 사정도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다 보니까 대선 후보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걸 이제 아예 제시를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국론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가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담 없이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 대한민국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은 예. 부정선거 밝히는 데부터 아마 나와서 투쟁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설도 강남역에서 그 부정선거 이거 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또 뭐 제지도 받고 그랬어요. 예, 그 경찰들이 뭐 계속 주의해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이게 청계천 광장에서도 또 연설하면서 또 이거 부정선거 이게 의혹 규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또 그다음에 1인 시위 뭐 등등 해서 제 나름대로 그 주장을 펼쳤는데 이 정권이요 많이 마이동풍입니다. 근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1야당이에요. 제1야당.
제1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이거 뭐 그 밑에 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 본다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까지. 아마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요. 제가 출마 선언문을 뭐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기자회견으로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막 소개를 했습니다. 보셨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를. 저 신동보 제독 저 사람 저 말이야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 또 주장할 텐데 토론회 내는데 아이고 저 사람 좀 제발 좀 경선에 참가 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당에서 영입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뭐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거? 아니 제가 국민의힘의 저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대선 선언할 때 그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소속 뭐 심동보 제독 대선 출마 선언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가해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 아시죠? 당 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양심이 있으면요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당 대표 먹을 거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 날. 예? 동영상이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잖아요. 토론회 2번이면 윤은 낭만다. 또 뭐라고 했죠? 저거 곧 정리될 거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또 통화하는 게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 정도 되면 공정 경선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가. 그리고 이 정당에 제가 경선에 참여해봐야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에 예? 소위 사기 경선에 제가 완전 노래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걸 제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당은 지금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아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정부 여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정부를 비난할 생각은 없고 대항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 그런 게 야당 대표라는데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 무슨 원희룡하고 통합 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곧 없어진다 하고 이런 부분에 녹취록 까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합지졸인 그 당, 그런데 국가관도 없고 전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까지 지금 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정권은 종북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 좌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오죽 그렇게 해석 분자 같은 처신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탄핵에 대한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62명이라는 무려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그 탄핵 강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자기들 사무공간인 그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5일간이나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항의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제가 누더 제가 집부터 떼가지고 그 우연히 저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떼가지고 던져가지고 제가 저 3년 반 동안 그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 행사 재판 받는다고 제가 그게 생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물어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갛게 가지고 그 자기들 사무 공간에 걸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걸러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탄핵 찬성한 사람이 62명이 되고 그 당에서 이 탄핵 문제를 이거 다시 한번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긴 하다. 예. 근데 그걸 불의를 못 참고 예. 그냥 패대기 쳐버렸죠. 저 때인데 떼가지고 던져버렸죠. 한번 제에다 한번 해보십시오. 딱 이를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이 아주 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은 국정 운영의 전반에 그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저는 다시 그 그림 봐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뭐 돈도 많이 그 제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그 집에 던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그거 사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밖에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받아 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또 한 만나보고 약속 두 군데를 제가 갔다가 나 그림이 저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 당시는 국회의원 외에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증 교부받아가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이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5일 내내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봅니다. 그 그림. 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 항의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자기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런 놈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 또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야 정말 참 나라. 여기 질문. 예.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국민개몽운동본부입니다. 네. 방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라고 지금 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40. 오늘 퇴원하셨군요. 예. 그리고 저기. 그걸 네. 다시 구치소로 수감할 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예. 거기 미군이 빠지자마자